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문 전문가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의 양 지수가 1%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 내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미국 증시에서 시장 하락 요인이었던 경기 하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증시까지도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미 증시와 흐름들을 재현하는 모습들 연출되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21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적을 드린 것처럼 이 미 증시 하락이 아래골이라든지 장중 반등을 모색하지 못한 채 후반에 내내 밀리면서 음봉 크게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장중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나 22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수의 차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라면은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걱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위축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는 지난번에도 경기 위축으로 발표가 되었지만은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회 연속 이 제조업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인 이유는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가 흐름들이요, 최근에 사우디 사태로 인해서 급반등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주가 최근의 흐름들 보신다면은 그 이후부터 해서 줄곧 하향세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 계기는요, 이전에서는 유가의 저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던 것만큼 경기에 대한 침체의 시그널이 이 수요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습들 때문에 내일도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미 증시에 대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미 증시에 대한 차트 마감이 어제 주요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 산업지수를 좀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최근 신고가를 앞두고 이렇게 견조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어제 이 21선은 이탈하였고 크게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기다린다라면은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180 이동평균선 또 120 이동평균선까지 하방에 대한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우리 증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증시에서 느끼는 악재가 또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하겠는데 환율적인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미국에 대한 경기 불안감이 글로벌 전체의 불안감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이 9월 말 또 10월 달 올라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경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97, 98 지수 포인트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99 지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들, 특히나 환율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악영향으로 환율에 대한 반등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장에서는 1,2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으로 환율 리스크를 크게 부각시켰을 때가 1,210원 라인대였는데요. 이 라인대까지 올라온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을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외국인 수급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시장 당연히 지수 따라서 경기 업종 대표주들 보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단기적인 종목들, 이슈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 장세로 개별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는 포인트를 그래도 예상한다라면은 환율적인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이전에 이 환율에 대한 1,180원 라인대에서도 실적 호조가 나왔었던 IT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섹터들, 수출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IT 자동차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은 오늘 장에 대한 스토리를 본다라면은 역시나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택이 개별 종목에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전체적인 섹터가 떨어졌어요. 지수 빠지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 시장 순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오늘 이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를 따라간다라면은 최근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대북주,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을 보였는데 사실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 연속성은 보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대북주,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북미 간의 실무 협상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 경협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개장 전 포인트, 그리고 아침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 사실 실무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이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다.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난 8월 달의 고점, 그리고 이 연중 고점에 대한 흐름들을 테스트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좋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정고점의 위치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보였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들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흐름을 유지한다라면은 이 오늘 시초가 형성되었던 가격대는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북주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인디에프, 한창, 아난티,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부산산업까지도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적인 연속들,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전 포인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렸었는데요. 기아차가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이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포인트는 이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1조 5천억 내년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은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이 미래차에 대한 관심,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꼭 포함시켜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 장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장중 라닉스라는 종목이 18%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악재가 연속되었지만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도와주면서 반등에 대한 기회를 맞이했던 에스모, 그리고 i3 시스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개장 전 포인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을 때 움직임이 컸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았다가요. 일단 후반대에는 지수가 밀리면서 동반 하락, 좀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무겁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종목,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하방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적주들이 당장 시세를 폭발시킨다 라는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지고 간다라면은 실적주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곧 이 10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전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지수에 모멘텀이 되는지 살펴보시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시장인데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들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들, 테마주들, 흐름들도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모두 다 선호도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을 선택한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종목들로 위로해서 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오늘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도 연속성 보기가 좀 힘들다 보니 이제는 남은 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홀하다라면은 이 금요일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 오늘도 움직였지만은 금요일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해 보면은 IT 자동차와 같은 주도 섹터들을 지고 가고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로 해서 단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